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더니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주말만큼은 푹 쉬고 싶었거든요. 평일 내내 유치원에서 꼬맹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TV나 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서연아, 냉장고 좀 봐봐. 반찬도 없고 우유도 떨어졌네. 마트 좀 다녀와라. 아니, 지금 남편 나가자마자 바로 일 시키시는 거 보소.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다녀올게요. 겨울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저는 금방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얇은 가디건만 대충 걸치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적어주신 장볼 목록을 보니 이게 웬 장편 소설인지 우유, 계란, 파, 마늘, 간장, 된장, 고추장에 휴지까지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마트에서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헉헉거리며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삐삐삐 오류음이 울리는 거예요.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죠. 삐삐삐 또 오류음이었습니다. 이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로 눌러봤는데 역시나 삐삐삐. 아, 이 양반이 진짜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저 마트 보내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얇은 가디건 사이로 쌩쌩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우유 수취함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계신 겁니다. 그냥 안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주방에 있던 발이 거실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말을 100% 들으셨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손끝이 얼얼하게 시려왔어요. 이러다 진짜 동사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작정하고 괴롭히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부러 목청껏 소리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안에서 쓰러지신 건 아니시죠? 이거 큰일인데.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진짜 신고해야 하나? 119 번호가 뭐더라? 제가 핸드폰 꺼내서 번호 누르는 신용을 하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멀쩡한 얼굴로 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 서연아 왔어? 미안해. 방에서 텔레비전 보느라 소리를 못 들었네. 어머, 추웠지? 아니, 이 양반 연기력 좀 보세요. 방에서 텔레비전이요? 아까 분명 주방에 계셨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제가 목청 터져라 소리쳤는데요. 뻔뻔함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휴,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갔어? 감기 걸리겠네. 패딩 입고 다녀야지. 빨리 다녀오라고 저를 밀듯 내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패딩 타령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하면 화만 더 날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이고 뻔뻔한 괴롭힘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도 본인은 절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소리 못 들었네, 깜빡했네, 몰랐네, 이러시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는 가난하셨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할머니는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제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할머니를 깨웠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어디를 갔다 자랑을 했지만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절대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보육원을 나왔어요. 작은 원룸을 구해서 독립했습니다. 방은 비좁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2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일 때마다 힘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유아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제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대학 4년 내내 저는 학비랑 생활비를 혼자 벌었어요. 아침엔 수업 듣고 오후엔 아르바이트 뛰고 밤엔 과제하고 친구들이 MT 갈 때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졸업했어요.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사립 유치원 교사로 취직했어요.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겁니다.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저는 비록 혼자였지만 스스로 읽어낸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3년 전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녁 해먹기도 귀찮아서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금요일엔 치킨이죠. 30분쯤 지나니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후다닥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배달기사가 건네준 봉지를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치킨 박스가 아니라 족발 봉지였거든요. 배달기사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저기요, 저 치킨 시켰는데요? 양념치킨. 저는 급하게 배달기사를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웬 남자가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 손에는 치킨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족발 시켰는데 치킨이,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랑 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서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배달기사가 실수로 음식을 바꿔 배달한 거였어요. 근데 치킨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냄새도 좋고, 족발도 맛있어 보이고, 둘 다 먹고 싶네.
저도 슬쩍 족발 봉지를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보쌈에 막국수까지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족발 완전 먹고 싶긴 한데. 그럼 우리 반반 나눠 먹을까요? 저도 치킨 진짜 먹고 싶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반반하면 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근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좋아요. 그럼 반반씩 나눠요.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그릇 좀 가져올게요. 금방 올게요. 남자가 후다닥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릇이랑 비닐봉지를 들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계단 한쪽에 앉아서 치킨이랑 족발을 반씩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은 다리 한 개, 날개 한 개씩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족발도 반으로 나누고 막국수도 반씩 나눠요. 야채도 똑같이요.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 웃음도 많이 났고요. 저 혼자 사는데 금요일마다 배달시켜 먹거든요. 요리는 못해서. 저도요. 요리하기 귀찮아서 맨날 시켜 먹어요. 혼밥 전문가죠. 아, 아이,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음식 시켜서 반반 나눠 먹을까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괜찮으시면요. 솔직히 좀 뜬금없긴 했는데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웃는 얼굴도 괜찮아 보였고요. 좋아요. 여기 제 번호예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방 데이트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결혼을 위해 남편이랑 시어머니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도 내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웃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뭐? 그럼 구하라는 거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안 돼. 결혼 안 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아 출신이라니 이건 절대 안 돼. 엄마,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 부모님 없는 게 서연이 잘못이야?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고작 그런 이유로 갑자기 반대를 해요. 그것도 서연이 있는 앞에서 서연이 민망하게. 남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위로를 해줘. 힘들었겠다고. 그런데 엄마는 무슨? 이놈의 새끼가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 역시 내조 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집어 드시더니 제게 확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확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뿌리는 사람도 목표물이 갑자기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움직이는 쪽으로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커피를 정통으로 뒤집어 쓴 거예요. 얼굴이며 셔츠며 온통 커피 범벅이 됐습니다. 아이, 뭐야, 엄마.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거기서 피하면 어떡해? 네가 피하는 바람에 내 아들이 다 맞았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반사신경이 좋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커피를 뿌리시는데 안 피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첫인사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럼 한 잔 더 타오시면 이번엔 제가 안 피하고 맞을게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빈정거리는 거냐? 아니에요. 빈정이라뇨. 진심입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내가 다 부끄럽다. 남편이 제 손을 확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시댁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하셨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커피 맞았잖아. 괜찮아. 뭐 커피향 좋네 뭐. 남편 얼굴이며 셔츠가 엉망이었지만 저를 먼저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허락해 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취방에서 밥은 잘만 먹더라고요. 제가 남편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에 반찬 가득하고 밥솥에 밥 해놓은 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단식한다며? 단식하고 있어. 엄마 앞에서만 안 먹는 거지. 여기선 먹어야지. 그게 무슨 단식이야. 엄마가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시어머니도 걱정하시며 기함을 하셨대요. 아들이 굶는다고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 남편 얼굴에 살이 전혀 안 빠진 거예요. 오히려 좀 찐 것 같기까지 했대요. 시어머니가 의심하셔서 몰래 자취방에 찾아가 봤더니 남편이 치킨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더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이 새끼가 날 가지고 놀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왜 배고파서. 엄마도 그랬잖아. 굶지 말고 밥 먹으라며.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뚫린 입이라고? 남편도 현장을 걸리고 나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결혼 허락 안 하면 나 코인 노래방 정리하고 서연이랑 도망갈 거야. 뭐? 이게 가지가지 하네. 진심이야? 부동산에 매물 이미 내놨어. 시어머니는 처음엔 안 믿으셨대요. 근데 정말로 남편이 부동산 매물을 올린 걸 확인하시고는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 코인 노래방은 시어머니가 사업 자금을 대주신 거였거든요. 남편이 정말 절 선택한 거죠. 며칠 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알았다. 결혼해. 진짜요? 엄마 고마.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아니, 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조건을 걸어.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살아야 돼. 그 애가 집안 살림에 대해 뭐 배운 게 있겠어. 내가 며느리 교육 시켜야겠다. 남편은 제게 그 조건을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랑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조건을 거시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위해 사업까지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저도 남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기한을 얘기하셨어? 2년. 2년? 그럼 남자들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하네. 나도 군대 간다고 생각하고 참아볼게. 서연아. 괜찮아. 2년 정도는 할 수 있어.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미안하고. 2년만 참아줘. 내가 보상할게. 보상은 무슨,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2년 동안 함께 살기로 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경악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강박이랑 결벽증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해. 여기 평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변기, 세면대, 바닥, 벽까지 소독제로 싹 닦아. 환기는 꼭 30분은 시켜야 하고. 네? 매일이요? 다 이렇게 해. 넌 안 했니?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냥 군대 선임이라 생각했어요. 2년만 참자 싶었죠.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닦고, 벽까지 닦았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유치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연아, 옷 벗어. 네? 밖에서 입고 온 옷은 바로 세탁해야 해. 세균이 집에 들어온다고. 빨리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 지금요? 여기 현관에서요? 밖에서 벗고 들어오면 좋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빨리. 저는 현관에서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침대 시트도 매일 갈아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트를 빨고 새 시트를 깔았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기겁했습니다. 안에 있는 식품들이 전부 일직선으로 정렬돼 있는 거예요. 우유, 요구르트, 반찬통까지 자로 잰 것처럼 줄 맞춰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냉장고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우유를 꺼내 먹고 다시 넣었는데 조금 비뚤어졌나 봐요. 서연아, 너 이리 와봐. 네? 우유가 삐뚤어졌잖아. 이런 거 제대로 놔. 네, 알겠습니다. 거실 테이블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모컨, 책, 컵까지 모든 물건이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쓰고 놓았는데 각도가 조금 틀어졌나 봐요. 서연아, 리모컨 각도 틀어졌어. 고쳐놔. 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설거지를 하고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틀어지면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채셨거든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뭘 만지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혼났습니다. 남편은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돼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2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좀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보다 더 완벽하게 해내기로요. 지는 건 싫었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남김없이 치웠습니다. 거울에 물방울 하나 없이 닦아냈어요. 세면대 배수구까지 칫솔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오, 화장실 깨끗하네. 물건 각 맞추기도 시어머니보다 더 정확하게 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 리모컨, 컵, 책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췄습니다. 장롱한 옷도 완벽하게
색깔별, 계절별로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제가 결벽증 귀신에 빙의한 것처럼 했어요. 남들이 볼 땐 미친 사람처럼요. 사실 제게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리해 놓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냉장고 안, 거실 테이블, 장롱 안까지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청소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습니다. 냉장고 안 우유병 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해놓으신 것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서연아, 냉장고 좀 봐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닫으셨어요. 트집 잡을 게 없었던 거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시어머니가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점점 잡을 게 없어지니까 구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서연아, 저녁 먹어. 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넌 일하고 오느라 힘들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밥을 차려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많이 먹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저녁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말투도 차분해졌습니다. 서연아, 오늘 유치원에서 힘든 일 없었어? 네, 괜찮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다. 애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 노력이 시어머니한테 통한 거예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어요. 서연아,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 응, 나도 느꼈어. 고마워. 네가 정말 잘해줘서 엄마 마음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야. 이제 좀 살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 분가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응, 할 수 있어.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1년 반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츰 저를 예뻐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덧 결혼 생활 2년이 지났습니다. 시집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감사했어요. 남편과도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분가할 때 됐지 않아? 어? 분가? 어머니랑 2년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제 2년 다 됐어. 아, 그게...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인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가게가 잘 안 돼. 뭐? 코인 노래방? 매달 적자야. 요즘 코인 노래방이 너무 많아져서 손님이 줄었어. 얼마나 안 되는데? 매달 몇백씩 적자고 은행 빚도 좀 있어. 빚이 얼마나 되는데? 한 5천 정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이라뇨.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바보야, 우리 부부잖아. 같이 해결하면 되지.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어떻게? 일단 당분간 내 월급으로만 생활하자. 당신 가게 수입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아,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고마워.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좀 있었습니다. 여보, 내 저축으로 빚 일부 갚자. 뭐? 아이, 안 돼. 그건 네 돈인데. 우리 돈이지. 빨리 빚부터 줄여야 이자라도 덜 나가.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남편은 처음엔 계속 거부했어요. 제 돈을 쓰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코인 노래방 정리하고 도망가겠다고 했잖아. 그때 나 때문에 큰 결심한 거 알아. 이번엔 내가 당신 도울 차례야. 서연아, 우리 부부잖아. 같이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제 저축으로 빚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사업 일으켜서 보답할게. 그래, 천천히 해. 우리 같이 힘내자.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가는 좀 더 미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땐 시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시니 시집살이가 크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변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계속 안 풀리자 시어머니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혁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네? 처가가 있었으면 이럴 때 도와줬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고아 출신이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어머니, 제가 제 저축으로 빚도 갚아줬어요. 몇 푼 안 되는 걸로 너 생색내냐? 어머니, 말씀이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어.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화장실 청소 제대로 했어? 다시 해. 어머니, 제대로 했어요. 냉장고도 엉망이네. 이게 뭐야? 각도도 안 맞고. 네, 다시 할게요. 거실 정리도 제대로 안 됐어. 먼지 쌓였잖아. 넌 이게 안 보이니? 매일 트집을 잡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집안 정리를 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또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됐어요. 서연아, 너 요즘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 마.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게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점 보고 왔어. 네? 우리 재혁이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점집 갔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 무슨 이유요? 너랑 재혁이랑 궁합이 안 맞대. 네가 재혁이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21세기의 궁합 타령인지. 어머님, 그 말을 믿으세요? 그럼 믿지. 그러니까 너 이혼해라. 네? 귓구녕이 막혔어? 아, 제발 좀 꺼지라고.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어? 이혼하라고. 난 내 아들부터 살려야겠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제 옷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짐 싸! 당장 나가! 제 옷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저는 황급히 옷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고하면 어때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네, 자꾸 고아 너무하시잖아요. 저 정말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 버릇없는 게 당장 짐 싸서 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온 겁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 왜 이래? 재혁아, 이것이 나한테 대든다. 엄마,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연이 옷이 왜 바닥에 널려 있어요? 얘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궁합이 안 맞아서 네 기가 막힌다고.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무슨 궁합 타령이에요. 그런 거 안 믿으시잖아요.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이혼해야 한다고. 네? 이혼 안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엄마, 이제 우리 나갈게요. 뭐? 분가할게요. 이제 저도 못 참겠어요. 네가 무슨 돈으로 나가? 빚도 있는 주제에. 방 2칸짜리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이 새끼가? 서연아,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미안해. 내가 못나서.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엄마가 저러는데.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 나가자. 내가 뭐라도 해서 집 구할게. 우리 힘내자. 남편과 저는 맥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셋집을 찾아봤습니다.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여러 집을 봤어요. 작은 투룸이지만 저희가 살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봐라. 네, 어머니. 너희들 나간다며?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 나가.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요? 너 절대 임신하지 마라. 네? 나가서 살더라도 애는 절대 낳지 마. 네 더러운 유전자는 필요 없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고아 DNA 받은 애가 태어나면 우리 집안 망해. 그러니까 애는 절대 낳지 마. 저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물건 각도 맞추고 트집 잡히고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집안 망친다고 욕먹고 그래도 다 참았어요. 남편 때문에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근데 이 말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를 싫어하셔도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 역시도 고아되는 거예요. 뭐?
이게 네가 지금 나한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더러운 유전자라니요. 애를 낳지 말라니요. 제가 부모 없이 태어난 게 제 잘못인가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잘못인가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예요. 오늘 봤던 그 집이요. 내일 계약하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갈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어때요? 네, 그 시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이사 나가기 전날이었어요. 짐을 거의 다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너 이리 와봐. 너 정말 이혼 안 할 거야? 네, 안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네가 재혁이 옆에 있으면 재혁이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간다고. 어머니, 대체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전에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어서 이혼해. 싫다고 했잖아요. 전 재혁 씨 사랑해요. 절대 이혼 안 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확 때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뺨을 맞고도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이런 거 알면 어머님한테 얼마나 실망할까요? 뭐? 네가 지금 저 2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이 버릇없는 게!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퇴근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여보, 나 할 말 있어. 말해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시어머니의 만행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매일 트집 잡혔던 것, 고아라고 무시당한 것, 더러운 유전자라고 욕먹은 것, 애 낳지 말라고 한 것, 오늘 뺨 맞은 것까지.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 응, 나 이제 분가하고 나면 어머니 다시 못 볼 것 같아. 그래, 다시 볼 필요 없어. 미안해. 당신 엄마인데.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 제 뺨에 얼음찜질을 해줬어요. 그리고 밤새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시어머니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배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분가를 했어요. 집은 작았어요. 투룸에 화장실 하나. 근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단둘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서연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아이, 너 힘들었잖아. 이제 둘이서 힐링 좀 하자. 좋아. 어디 갈 건데? 캠핑 가자. 내가 좋은 데 알아. 캠핑? 엄마 때문에 못 갔잖아. 이제 갈 수 있겠네. 좋아. 근데 지금 겨울인데 괜찮아? 캠핑은 겨울이 더 좋지. 진짜 캠핑의 참맛은 겨울 캠핑이야. 추울 것 같은데. 걱정 마. 나 겨울 캠핑 경험 많아. 나만 믿어. 남편이 자신감 넘치게 말했어요. 잠깐만. 남편이 창고를 열더니 캠핑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텐트, 침낭, 난로, 랜턴, 코펠, 버너.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남편이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텐트 펴보고 침낭 확인하고 난로 작동하는지 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시댁에서 벗어나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다음 주말에 출발하자.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면 딱 좋아. 응, 좋아. 따뜻한 옷 준비해. 패딩이랑 목도리, 장갑 다 챙겨. 알았어. 근데 진짜 안 추워? 텐트 안은 난로 켜면 따뜻해. 걱정 마. 오케이. 당신만 믿을게. 일주일 내내 저는 캠핑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일할 때도 캠핑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드디어 금요일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시어머니 걱정 없이 단둘이 보내는 첫 여행이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출발을 기다렸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집이요. 재혁이는? 여기 있어요. 너희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네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나들이 좀. 어디로? 언제 돌아와? 재혁이 전화 바꿔봐. 남편이 제 핸드폰을 확 뺏었어요. 엄마, 저예요. 재혁아, 너희 어디 가는 거야?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내가 네 엄만데 물어보면 안 돼? 엄마, 이제 제 아내 그만 좀 괴롭히세요. 뭐? 내가 언제? 엄마가 뭘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재혁아, 그건... 끊을게요. 딱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전화 받지 마. 응, 엄마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여행인데 여행 가서까지 엄마 잔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만큼은 우리끼리만 시간 보내자.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더니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는 조수석 서랍에 넣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괜찮아. 내 핸드폰 있잖아. 뭐 급한 일 있으면 내 걸로 연락 오겠지. 그렇긴 한데... 서연아, 이번 여행만큼은 아무 방해 없이 우리 둘이서만 시간 보내자, 응?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이번엔 진짜 힐링하자. 응, 알았어. 차가 출발했어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분 좋지? 응,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니까 좋다. 그치? 우리 제대로 놀다 오자. 응. 시어머니 걱정은 뒤로 하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만큼은 남편과 단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틀었어요. 경쾌한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따라 부르며 웃었어요.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텐트를 치고 저는 짐을 날랐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 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맛있지? 응, 완전 맛있어. 여기 공기도 좋고 완전 힐링이지? 응, 진짜 좋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낭을 깔고 누웠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여보, 춥다. 그치. 겨울이라 그래. 잠깐만. 남편이 난로를 꺼냈어요.
텐트 안에 난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텐트 안에서 난로 켜도 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난 노지 캠핑 마스터야. 겨울 캠핑 경험 많거든. 그래도 불나면 어떡해. 아유, 걱정 마. 환기도 하고 있고 문제 없어.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난로가 켜지자 텐트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텐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남편 품에 안겨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어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의료기구들.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다행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려오셨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이요? 네,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남편이 생각났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소연 씨? 네. 그런데 재혁 씨는요? 제 남편이요. 저랑 같이 있었는데 재혁 씨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인데요. 남편분이 부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남편 윤재혁 씨가 부인 몰래 생명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번 캠핑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텐트 안에 난로를 켜놓고 환기를 막았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만들려던 거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이신 한명희 씨가 급하게 신고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차량 번호를 알려주셔서. 시어머니가요? 네, 한명희 씨 신고로 차량을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요? 그렇습니다. 윤재혁 씨는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충격 받으셨을 텐데 좀 쉬세요. 나중에 다시 조사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네. 경찰이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구치소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어요.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네? 거부요? 네, 윤재혁 씨가 면회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를 보기 싫어하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윤재혁 씨가 부인 핸드폰을 몰래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네, 부인 명의로 가입했어요.
수익지 않는 본인으로 설정했고요. 몇 건이나요? 총 7건입니다. 보험금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3억. 사업 적자가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했어요. 언제부터요? 결혼 직후부터 조금씩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다가 점점 금액을 늘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장 큰 보험은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빚이 많이 늘어난 시기죠. 그때가 제가 저축으로 빚 갚아준 때예요. 그랬군요. 그 시점에 2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제가 남편 도와주겠다고 돈을 줬을 때 남편은 보험금을 더 늘린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명희 씨 진술에 따르면 작년 말쯤 아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작년 말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던 것, 꺼져달라고 했던 것, 더러운 유전자라고 했던 것, 심지어 뺨까지 때렸던 것, 다 저를 살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 겁니다. 죽여서 돈을 챙길 대상. 분노가 치밀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없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전과 똑같이 정돈된 집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감사할 필요 없다. 어머니,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살인자 되는 거 막은 것 뿐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내 아들이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나아, 살인자보다는. 어머니, 이제 가봐. 볼 일 없잖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요.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며느리를 살리려고 구박하고 이혼 종용했을 때, 그리고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신고했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아무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됐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 혼자 살던 것처럼요. 근데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을 때는 무서웠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일에도 살아남았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혼자 영화도 보고 카페에도 갔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